걷기 운동은 50대와 60대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별다른 비용도 들지 않고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게다가 운동 효과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걷고 나서 무릎이 아프다거나 허리와 어깨에 통증을 느낀 경험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걸었지만 오히려 독이 된 셈입니다. 통증이 경미하다고 신경 쓰지 않으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걷기 운동의 부작용과 문제점, 그리고 올바른 걷기 방법과 운동 효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8분 건강입니다. 매주 월, 수, 금 저녁 8시 8분 업로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걷기는 나이가 많든 적든 체력이 좋든 아니든 누구나 할 수 있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그리고 과격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서 안전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5060 세대는 잘못된 걷기 방법 때문에 부작용과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길 바랍니다. 1. 걷기 운동의 부작용과 문제점. 잘못된 걸음걸이는 무릎과 발목 그리고 고관절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잘못된 자세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정강이뼈 주변 근육과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정강이 부목도 흔한 부상입니다. 실제로 많은 50대와 60대가 이러한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장거리를 걷거나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물집과 굳은 살 같은 가벼운 부상도 생깁니다. 걷기 운동 후 이러한 증세가 있다면 통증이 가볍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 건강을 해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자세로 걷되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같은 딱딱한 표면을 빠르게 걷는 건 피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워밍업을 해줘야 합니다. 2. 올바른 걷기 방법. 이러한 부작용과 문제를 피하려면 올바른 걷기 자세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물집과 발의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에 잘 맞는 편안한 신발과 양말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걷기 전 항상 워밍업을 해야 합니다. 가벼운 운동이라고 준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어 부상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구부정한 자세는 근육과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머리는 위로 들고 어깨는 편안하게 늘어뜨리며 등은 곧게 펴야 합니다. 이렇게 척추의 중립을 유지하면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는 발 뒤꿈치를 먼저 지면에 대고 그 다음 나머지 발바닥을 지면에 대며 발가락으로 땅을 밀듯이 걸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는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관절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됩니다. 팔은 몸 가까이에 두고 자연스럽게 흔듭니다. 이렇게 하면 균형을 유지하고 어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되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면 산소 흐름이 증가하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을 질질 끌거나 긴 보폭으로 걷는 건 피해야 합니다. 보폭은 짧고 자연스럽게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걷기 운동에 대한 오해의 3가지. 관절염 환자는 걷기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걷기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올바른 자세만 유지한다면 오히려 관절염 치료와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여 관절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됩니다. 그리고 관절염의 일반적인 증상인 신체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근육통이 생기면 자세 문제다. 근육통은 자주 쓰지 않던 근육을 사용할 때 생기는 통증으로 아주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했거나 강도를 높여 걸었다면 근육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통이 며칠 내에 가라앉지 않는다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는 뱃살을 뺄 수 없다. 흔히 과격하거나 활동적인 운동을 해야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걷기 운동으로도 체중 감량을 할 수 있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칼로리가 소모되며 일반적으로 걷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걷는다면 칼로리 소모량이 증가합니다. 단, 제대로 된 다이어트 효과를 보고 싶다면 규칙적으로 걸어야 하며 식단 관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체지방 감소와 복부지방을 없애는 데 효과적입니다. 4. 걷기의 운동 효과.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여 걷는다면 생각보다 힘이 드는 운동입니다. 특히 규칙적인 식사와 병행하여 운동한다면 칼로리를 태우고 체중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압을 낮추며 혈액 순환을 증가시켜 심혈관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켜 당뇨병 예방에 탁월합니다. 또한 골밀도와 면역 기능을 개선하여 골다공증 및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둔근, 종아리, 근육과 같은 하체 근육의 근력과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어 준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5. 조금 더 효과를 내는 방법. 많이 걷는 게 좋을까요? 혹은 자주 걷는 게 좋을까요? 둘 다 걷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자주 걷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조금씩 자주 걸으면 관절에 부담이 덜하며 부상 위험도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걷기가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무조건 많이 걷는 것은 운동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하루 7, 8천 보 정도 걷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한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산책하듯 천천히 걷는 건 심폐기능 향상 효과가 적다고 합니다. 걷기 운동은 건강과 체력을 향상시키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50대와 60대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타 운동과 똑같이 잘못된 자세와 방법으로 수행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걷기 전 충분한 워밍업을 진행하고 올바른 걷기 자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라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써먹어 보는 게 어떨까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알고 싶은 건강 정보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5060 세대를 위한 8분 건강 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